오늘은 고전적 최소 자생법을 직접 추정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단순 회귀 분석 사례를 살펴봅니다. 여기에서는 분산, 공분산 행렬을 이용을 해서 단순 회귀 분석을 아주 간단한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회귀 분석을 이해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최소자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잔차의 제곱을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 합한 잔차자생합 residual sum of squares를 최소로 하는 상수항과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수식에서 보시게 되면은 잔차자생합을 최소로 하는데 그 잔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중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어떤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은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을 0으로 놓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베타0 헤트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로로 놓고 베타1 헤트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제로로 놓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정규 방정식이 됩니다. 이 정규 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이고 방정식이 2개이니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한 해가 바로 베타1 헤트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인 베타0 헤트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직접 파이썬 환경에서 구해보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numpy pandas start model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matplotlib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사례로 사용할 데이터셋은 울드리지 교과서에 나오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boat1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이번 사례에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러온 boat1 데이터에서 share A라고 하는 것을 독립변수 X로 만듭니다. 그리고 boat.A는 불러온 boat1 데이터셋에서 share A를 설명 변수인 X로 하고 boat A를 종속 변수인 Y 변수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X와 Y의 상관계수는 numpy의 covarianc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상관계수를 구합니다. 상관계수는 이렇게 구한 분산 공분산 행렬의 대각행렬이 아닌 귀퉁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자료를 바로 X와 Y의 공분산으로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numpy의 var 함수를 이용을 해서 X의 분산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numpy의 mean 함수를 이용을 해서 X와 Y의 평균을 각각 구합니다.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파라미터 B1, 기울기 파라미터 B1은 코베리언스를 베리언스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인 B0는 Y바에서 B1 곱하기 X바를 빼줘서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단순 회귀 모형의 상수항과 기울기 파라미터를 다운표 2개를 이용을 해서 출력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운표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직접 출력하려고 하는 파라미터는 그 바깥에 위치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F와 다운표를 이용을 해서 다운표 내에서 파라미터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경제학 분야, 특히 여기에 나오는 스타트 모델을 사용을 하는 여기에서는 아주 보기 좋은 추정 결과가 직접 출력되기 때문에 이럴 필요성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쪽 분야로 가게 되면은 바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포맷을 정해서 출력을 해야 될 이런 필요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출력 방법을 여러분들은 초기에 잘 이해를 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타트 모델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분산 공분산을 분산으로 나누는 이런 불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지를 않고 함수식만 정의를 해주면 곧바로 회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스타트 모델 포뮬라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을 때 약자로 SMF로 불러왔습니다. 거기에서 OLS 함수를 이용을 하고 함수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fit를 시키면은 result라고 하는 이런 오브젝트 내에
다양한 추정 결과들이 보관되게 됩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하고 리절트에 썸머리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측에 있는 이와 같은 아웃풋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아웃풋을 보면은 앞부분 하나의 테이블이 있고 두 번째 중간에 또 다른 테이블이 있고 마지막에 또 다른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리절트에 있는 썸머리 가운데 테이블 1을 출력을 해달라. 이 소리는 테이블 1입니다. 0, 1이기 때문에 추정된 파라미터 값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 리절트 내에 있는 파라미터 추정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t값, 그 다음에 p-밸류를 각각 하나의 딕셔너리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이용을 해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디스플레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는 이런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역시 앞으로 자주 사용할 이런 출력 방법이기 때문에 초반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단순 회귀 분석 사례를 이용을 해서 회귀선과 또 잔차 그리고 실제값을 우측에 있는 이런 도표처럼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을 그립니다. 자, 피겨 사이즈 8, 5, X축이 8, Y축이 5 되는 이런 사이즈의 그래프로 그린다. 스캐터 3포도를 그린다. 그때 X값은 쉐어 A, Y값은 보트 A를 사용을 한다. Y축이 보트 A, X축이 쉐어 A라는 겁니다. 그렇게 스캐터 하니까 점이 이렇게 찍힙니다. 그 다음에는 플롯을 합니다. X는 보트 1이라는 데이터셋에 있는 쉐어 A를 X값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회귀 분석 결과로 얻어진 오브젝트 리절트 내에 있는 fitted value라는 것을 Y값으로 해서 플롯을 합니다. 선을 그어준다. 색깔은 검은색, 라인의 스타일은 실선으로 그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 레이블, Y 레이블은 보트 A, X 레이블은 쉐어 A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측에 보이는 이와 같은 스캐터 플롯과 실선이 피티드된 값이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지표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만들어서 딕셔너리로부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썸머리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잔차를 그릴 때는 사이즈는 8, 2로 하고 점선으로는 X축은 쉐어 A, Y축은 리시주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리시주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계산된 리시주얼을 썸머리 테이블로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썸머리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 Y 레이블은 리시주얼로 해주고 X 레이블은 쉐어 A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AXH 라인은 Y 값이 제로인 허리젠탈 라인을 그어달라 이 소리입니다. 0에서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서 잔차들이 0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순 회귀 분석이 아니라 다중 회귀 분석의 예를 살펴봅니다. 다중 회귀 분석은 우리가 설명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이 설명 변수와 상수항을 묶어서 X 행렬을 만들고 종속 변수는 Y 벡터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런 수식을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 추정치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을 할 때처럼 행렬로 회귀식을 표기했을 때에 바로 y-xb 프라임의 y-xb 이와 같은 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이런 것이고 이런 행렬을 미분을 해서 역시 제로로 놓게 되고 그것을 풀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은 베타 해선 x'x의 인버스의 x'y라는 이러한 식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 파라미터 추정치의 분산은 오차항의 분산 여기에다가 x' 이것의 인버스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다중회귀 분석을 해봅니다. 행렬식을 이용을 해서 다중회귀 모형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울드리지 데이터에 GPA1이라는 이런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GPA의 관측 지수가 얼마인지 랭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n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변수를 고려를 할 때 독립변수의 수 K는 바로 두 개를 사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Y는
core GPA로 하고 x는 HSGPA 그 다음에 act라고 하는 이 변수를 딕셔너리로 만든 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서 x라는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y라는 데이터셋, x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편한 방법 이외에도 위에 보면은 패스티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런 패스티라는 라이브러리에 dmatrice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 거기에 함수식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런 행렬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렬식을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 추정을 할 때에는 numpy라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numpy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추정하는 라이브러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x와 y 행렬을 바로 뭐로 만들어 주어야 되느냐 하면은 numpy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레이로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numpy의 어레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x 행렬과 y 행렬을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배열을 이용을 해서 numpy에 있는 리니어 엘지브로 함수의 인버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x 프라임 곱하기 x의 인버스를 구하고 거기에 다시 x 프라임을 곱해주고 거기에 다시 y를 곱해줘서 파라미터 b를 구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행렬을 이용한 파라미터 추정치 수식을 numpy의 리니어 엘지브로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잔차는 역시 정해진 대로 y-xb를 하게 되면 잔차가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 잔차의 프라임 곱하기 잔차를 n-k-1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파라미터의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루트를 취해주게 되면 바로 표준 오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추정치와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잔차의 분산과 표준 편차가 구해지면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x 프라임 곱하기 x를 위에서 구해진 시그마 스퀘어 해트에 곱해주게 되면은 파라미터 추정치의 분산이 됩니다. 이 파라미터 추정치의 분산의 대각 행렬을 루트를 취해주게 되면은 각 파라미터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행렬을 이용을 해서 다중회귀 분석, 파라미터 추정치의 표준 오차와 분산을 구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다중회귀 모형을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스타트 모델스의 함수, 바로 OLS를 이용을 해서 함수식을 이용을 해서 다중회귀 모형을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역시 GPA1이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종속 변수는 core GPA, 독립 변수는 HSGPA, act 이렇게 기술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는 자동적으로 상수항이 포함이 되어서 추정을 하고 그 추정된 오브젝트 리절트에 썸머리 이것을 덧붙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측에 보이는 익숙한 우리 회귀 분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귀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금 구한 이런 함수식에서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한 VIF 통계량을 계산을 해봅니다. 행렬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모형을 추정을 하고 SMO의 Variance Inflation Factor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VIF 통계량을 반복을 하면서 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VIF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독립 변수를 다른 독립 변수의 함수로 추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해진 R2를 바로 1에서 빼준 다음에 1로 나누어 준 것이 VIF 통계량입니다. 일반적으로 VIF 통계량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통계량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특정 독립 변수를 다른 독립 변수의 함수 형태로 추정한 R2가 0.9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분산식을 보게 되면은 R2가 0.9 이상이면은 바로 그 분산 전체가 10배 이상 팽창한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통계량을 분산 팽창계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해진 VIF 통계량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독립변수가 10 이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수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단순 회귀 모형 그리고 다중 회귀 모형을 교과서에 나오는 수식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방법과 또 스타트 모델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함수식을 이용을 해서 보다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이런 내용들 가운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챗 GPT라든지 구글 제미나이 또는 클로드에 그 내용을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런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단순 회귀 모형에서 파라미터 추정치와 그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해 줘. 또는 다중 회귀 모형을 행렬로 표기했을 때 파라미터 추정치와 그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 주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적 함수가 무엇인지, 이것을 미분하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풀어서 파라미터 추정치와 파라미터 추정치의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중 회귀 모형에서 VIF 통계량이 10 이상이면은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런 코드 가운데 VIF 통계량을 구하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역시 AI에게 다음 코드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줄 한 줄 자세한 또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단순 회귀 모형 그리고 간단한 다중 회귀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